안녕하세요. 배장현 편입영어입니다. 오늘은 21학년도 성균관대 인문계 37, 38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독해할 때 at first 같은 표현이 나오면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죠? at first는 처음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라는 말을 필자가 구사하는 이유는 나중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즉 처음에는 이랬지만 나중에는 이렇다라는 어떤 상황의 변화, 인식의 변화, 기타 등등의 어쩐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at first라는 표현이 나타나면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될 건지, 그래서 처음에는 했던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한다는 것인지 이걸 추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균관대 문제에도 요 at first가 등장하는데요. at first가 나온 다음 여러분들은 항상 이후의 상황은 혹은 인식은 그 밖에 어떤 것들이 변화한다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자, 부정 표현의 중요성.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비항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부정 표현, 비교 표현, 양보 표현. 이 세 가지 표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옵니다. 준부정어. 거의 않다라는 부정어, 부정 표현이 나오죠. 준부정어 지금 나오는 열거된 것들은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리들 같은 경우가 작고 귀여운이라는 뜻의 형용사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부사로 사용되면 이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부정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나는 꿈을 꾸지 못했다. 내가 그녀를 만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이런 말이고요. 부정어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리드를 앞세우면 이렇게 조동사가 주어 동사보다 먼저 나오는 도치가 이루어지니까 이 도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들이 부정문의 의미가 되고요. 다른 예문으로 hardly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hardly가 있으면 또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go out이 외출이니까 거의 외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한다가 아니라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이렇게 전혀 꿈을 꾸지 않았다. never하고는 또 다른 거죠. never는 완전 부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리들이 되면 준부정어가 되어서 이 거의 않다의 느낌이 되는 거죠. 중요 개념어휘 살펴보겠습니다. play host to. host가 주체 혹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play host to. 그러면 무엇을 주체하다. observe, 흡수하다. aroma, 향기. coming, 다가오는. skit, 그러면 총극이죠. 그러니까 서로 역할을 정해서 오늘 어떤 햄릿의 역할을 내가 하고 리어왕의 역할을 내가 하고 누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짤막한 연극으로 만들어 보자. 이 짤막한 연극으로 뭔가 웃기게 만든 것을 skit이라고 해요. 자, outlook은 전치사에 따라서 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outlook on 그러면 관점, 세계관이라는 뜻입니다. outlook for 그러면 전망, 앞날에 대한 전망입니다. outlook over 그러면 풍경, 경치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의 뜻 다이어니까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는 요 1번 어떠한 견해, 세계관, 관점이 바뀐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죠. sideburns 항상 이 s를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턱의 양쪽에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복수형으로 쓰게 되죠. 자, bonding, 유대감입니다. 유대감. 자, persuade, 설득이죠. 우리 설득이라는 게 뭡니까? 자, 누군가에게 요청하거나 주장하거나 타당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뭔가 행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induce, 유인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논리적인 주장이나 어떤 논증을 펼침으로써 이걸 설득이죠. 그러니까 설득의 목적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게 하여 그러하여금 하게 만드는 것, 이걸 우리가 설득하다, 만들다, 이걸 설득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텍스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물었고요. 빈칸을 물었습니다. 제목을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what and how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에 관한 글이냐? 그게 어떻다는 거냐? 요걸 생각하셔서 요 둘을 결합하시면 그게 요지가 되고 이 요지를 다시 한번 적절하게 축약,
멋지게 줄여내면 그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직독직해를 해보겠습니다. 매일 일요일 아침에 우리 동네 스타벅스 가게는 주최한다. 우리 엄마가 부르기 좋아하는 것이 what은 것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것. 자, 우리 엄마가 부르기 좋아하는 것. 엄마와 아들의 모자지간의 유대 시간이라고 부르기 좋아하는 것을 주최한다. 자, 뭔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일요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 엄마와 나는 앉는다. 레귤러 우리가 늘상 먹는 차일라떼와 카라멜 프라푸치노를 시켜놓고 그리고 observe 향기를 맡는다. 커피의 향기를 맡는다. 커피 원두에 그리고 gentle way 따스한 햇살을 느낀다. 겨울 햇살을. 자, 대화가 시작됐어요. 필자 이름이 알렉스예요. 알렉스 우리 뭘 할까? What are we going to do? 뭘 할까? 아빠의 50번째 생신에. 자,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엄마와 아들의 유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에 아빠의 생신 선물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됐군요. 우리 엄마가 질문을 던지실 때 다가올 계획에 대해 질문을 던지실 때 엄마는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답정너라는 거죠. 이미 정해놓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녀는 이미 마음속 염두에 두신 것이 있다. 여러 해 전 우리 엄마는 가족의 전통을 시작하셨다. 가족의 전통을 시작하셨다. 자, 무엇에 관한 글이죠? 가족의 전통. 가족의 전통에 관한 글이네요. 가족의 전통을 시작하셨다. 선물을 만드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물을 만드는 이 퍼스널리 기프트를 후치수식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선물을 만드는 가족의 전통을 시작하셨다. 가족의 전통을 시작하셨다. 자, 이것은 무엇에 관한 글이죠? 어떤 가족의 생일 선물 전통에 관한 글이에요. 그것은 어떻다고요? 지극히 그 선물 받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느낌의 선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시를 만든다든지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희극, 총극을 꾸며준다든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학습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처음에는 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나중에는 이라는 말에 어떤 빌드업, 어떤 그 플래그, 쉽을 꽂는 거예요. 지금 플래그를 꽂은 거죠. 처음에는 이랬다라는 얘기는 나중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나중에는 이해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t first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우리가 그토록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지. 왜? 생일 선물로 생일 카드 한 장 사가지고 보내면 되는 걸, 드리면 되는 걸 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지극히 뭔가 개인적인 선물을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의 견해,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다. 언제? 12살이 되었을 때. 그래서 지금 상황의 변화가 느껴졌죠? 처음에는 이해 못했지만 견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왜 바뀌었을까요? 12살 내 생일 선물로 부모님들이 나한테 포스터를 한 장 주셨는데 이건 여러 시간 동안 뽀샵을 하신 거예요. 엄마 아빠가 포토샵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사진을 만드신 거죠. 긴 머리에 구레나룻을 기른 12살짜리가 어떤 구레나룻이 왜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뽀샵으로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멋진 정장을 입은 내가 비틀즈의 5번째 멤버가 되어서 아시다시피 비틀즈는 4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존 레논, 폴 맥카트니, 그 다음에 링고 스타, 조지 해리슨 이렇게 4명인데 이 5번째 멤버로 나를 만들어 주신 거죠. 필자가 비틀즈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 비틀즈의 가상의 제5 멤버로 그려져 있는 포스트를 직접 여러 공을 들여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을 주는 선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틀즈의 5번째 멤버가 되어서 에비 로드를 지나가고 있는
그 포스트를 그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구글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구글이나 어디선가 이 4명의 멤버들이 이 애비 로드를 지나가면서 고개를 탁 옆으로 돌리고 있는 그 사진 참 유명하거든요. 매일 아침 내가 일어날 때마다 이 포스트는 내 침대 맞은편에서, 이 어포짓은 보통은 형용사인데 여기서는 전치사로 사용되었어요. 자, 그래서 내 침대 맞은편에 이 포스트는 첫 번째 것이 된다. 내가 보는. 자,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which가 생략돼 있고요. which 혹은 대시. 자, 내가 보는 첫 번째 것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엄마 아빠의 그 정성스러운 선물이 나를 반겨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루를 미소 지으며 시작한다. 그때 이후로. 자, 어떤 걸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셔서 만든 뽀샵을 하셔서 만든 지극히 개인적인 선물을 받아보고 나서 그때 이후로 나는 이제, 자, 리들이 나왔죠. 리들이라는 것은 부정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필요 없다? 다음번 선물 프로젝트. 가족의 선물은 엄마 생신, 아빠 생신, 그리고 내 생일인데 내 생일 빼놓고 엄마 생신, 아빠 생신에 작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뭐가 더 필요 없다? 자, 변명, 핑계가 필요 없다. 변명, 핑계가 필요 없다는 건 그냥 하라면 해. 변명할 필요도 없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럴 때 우리가 변명이나 핑계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 이런 말이 되는 거고. effort, 노력이 필요 없다. 노력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엄마 아빠가 내 뽀샵으로 비틀즈 제5멤버로 만들어준 그 포스트 만들어 주셨을 때 노력을 들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지극히 개인적인 선물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아빠 생신 때도 뭔가 노력은 들어가겠죠.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도 뭐뭐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 지금 리드를 넣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리들은 뭐 할 필요가 없다. 노력할 필요가 없다. 변명할 필요가 없다. 선택할 필요가 없다. 재능이 필요 없다. 다 어색하잖아요. 결국 설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설득이라는 것이 뭔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생각을 바꾸도록 만들기 위해 누군가가 애써서 인듀스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까 왜 그랬어요? 처음에는 설득 필요했었죠. 처음에는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 생일 선물을 만드는지 그때는 설득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경험을 해봤어요. 그 비틀즈의 제 가상의 제5멤버가 되는 그 포스트를 만드시기 위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셔서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내가 가장 좋아할 선물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로는 이러한 뭐죠? 가족의 전통, 이렇게 지극히 선물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주는 가족의 전통에 대해 더 이상 엄마 아빠가 나를 뭐 할 필요가 없다?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득할 필요가 없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다. 이제 그때 이후로 비틀즈 포스트 이래로 나에게는 어떠한 설득도 필요 없었다. 다음번 선물 프로젝트를 위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엄마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가 아직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읽지는 못했지만 지극히 아빠에게 50번째 생신을 맞는 아버지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선물을 엄마와 나는 둘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또 한번 가족의 이러한 정성에 감동받으시겠죠. 자, 다시 한번 38번 다시 한번 넣어봐요. 변명이 필요 없다. 재능이 필요 없다. 선택이 필요 없다. 노력이 필요 없다. 다 적절치 않고요.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해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선물의 중요성, 이러한 지극히 우리 가족의 이러한 전통의 중요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설득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37번의 정답도 이것은 무엇에 관한 글이죠? 가족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가족의 전통이에요? 선물을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을 주는 선물을 주는 가족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죠. 2번은 무슨 뜻이에요? 부모님과의 유대의 시간,
그 다음에 뽀샵으로 비틀즈 포스트를 만들기, 아빠의 생신 카드를 만들기, 아니면은 선물 프로젝트 하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적절치가 않고요. 37번의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3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포인트 다시 한번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중에 이런 표현 처음에는 이랬다 그러면 항상 그 이후에는, 나중에는 상황이나 인식이 바뀐다라는 어떤 변화를 상징한다는 것이고, 독해할 때는 항상 이 부정의 표현을 놓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